왕이 되어 신라를 지킨 문무왕. 통일신라 7세기. 신라 제30대 임금 문무왕은 잘생긴 얼굴에 지혜까지 뛰어나 일찌감치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김춘추 태종무열왕을 따라다니며 외교 기술을 배웠어요. 태자 시절에는 백제 멸망에 큰 공을 세웠고 왕이 된 뒤에는 고구려를 쳐서 삼국을 통일했지요. 삼국 통일 뒤에는 당나라가 골칫거리였어요. 신라 땅마저 넘보며 못된 속셈을 드러냈거든요. 어림없는 소리. 저들에게 순순히 빼앗길 수는 없다. 문무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했어요. 당나라 왕제는 이 소식을 듣고 펄펄 뛰었어요. 당나라에 와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과 신라 사신들에게 전쟁 준비를 당장 멈추라고 했지요. 황제는 김인문과 사신들을 옥에 가둔 뒤 군대에 명령을 내려 신라를 공격하라고 했어요. 아, 큰일이다. 신라가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김인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마침 당나라에 와있던 의상 스님이 찾아왔어요. 스님, 당나라군이 신라에 닿기 전에 먼저 이 소식을 조정에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당나라군보다 한 발 앞서 신라에 왔어요. 곧바로 문무왕을 만나 위급함을 알렸지요. 당나라군 수십만이 신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전쟁 준비도 미처 못 끝났는데 큰일이로다. 문무왕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문무왕은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는 명랑 스님에게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낭상 남쪽 기슭에 사천왕사를 지으십시오. 낭상,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산. 명랑 스님의 말대로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나라군이 서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절을 지을 시간이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 비단으로 임시 절을 지어주시면 이름 높은 스님들이 모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임시 절이 마련되자 12스님이 한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즈음 서해 앞바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잔잔하던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었어요. 쾅! 우르르 쿵쾅! 배가 가라앉는다! 으악! 사람 살려! 당나라 배들은 비바람에 뒤집혀 가라앉고 병사들은 파도에 휩쓸려 죄다 물고기밥이 되었어요. 바다 위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지요. 무엇이? 모조리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당나라 왕제는 화가 나서 신라 사신들만 들들 볶았어요. 도대체 신라에선 무슨 수를 쓰는 것이냐? 어?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 소문이라니 어떤 소문이더냐?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하였기에 그 은혜를 가리고자 사찬왕사란 절을 세워 황제 폐하의 장수와 건강을 빌고 있다 하옵니다. 신라 사신들은 황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둘러댔어요. 황제는 기뻐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기특하기는 하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 황제는 득달같이 신라로 사신을 보냈어요. 당나라에서 사신이 출발했다는 말에 문무왕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사천왕사의 비밀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 가짜 사천왕사를 꾸며 사신을 데려가도록 하라. 당나라 사신을 속이는 일은 실패했어요. 아니, 여기는 사천왕사가 아니라 다른 절이잖소. 당나라 사신은 문무왕에게 날카롭게 따져 물었어요. 문무왕과 신하들은 급히 대책을 세웠어요. 입막음으로 사신에게 황금을 주기로 했지요. 사신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신라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사천왕사를 지어 폐하의 복을 빌고 있었사옵니다. 문무왕은 일단 한숨 돌렸어요. 하지만 문무왕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당나라에 잡혀있는 동생 임문을 어찌하면 신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문무왕은 글재주가 뛰어난 강수를 불렀어요. 강수, 신라의 문장가, 특히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났음. 당나라 황제에게 올릴 글을 지어주시오. 강수는 곧 김인문을 풀어달라는 글을 지어 올렸어요. 문무왕은 그 글을 당나라 황제에게 보냈지요. 당나라 황제는 강수의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 신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문장가가 있다니. 진심 어린 글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도다. 당나라 황제는 김인문을 풀어주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려. 신라에 돌아가도 좋소. 하지만 김인문은 신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문무왕은 전쟁 준비 대신 백성을 돌보는 데 힘써 모처럼 평화로운 시절이 이어졌지요. 문무왕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나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킬 것이오. 그러니 나를 동쪽 바다에 장사 지내주시오. 왕을 가까이 모시던 지의 스님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한낱 짐승인 용이 되겠다고 하시나이까? 허허, 살아생전에 좋은 것은 다 누렸으니 죽어서는 용이 되어 오직 나라만 지키고 싶소. 681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대로 신하들은 시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냈어요. 나라 걱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유언하셨을까? 임금께서 용이 되어주시니 어떤 적도 함부로 신라를 넘보지 못할 게야.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높고 큰 뜻을 기리며 문무왕의 죽음을 오래오래 슬퍼했답니다.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킨 문무왕. 문무왕,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로 661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문무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신라 땅을 넘보는 당나라에 단호하게 맞섰어요. 이에 당나라 고종은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을 옥에 가두고 설방을 앞세운 50만 대군으로 신라 공격에 나섰어요.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재빨리 신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다급해진 문무왕은 명랑법사를 불러 임시로 절을 꾸미고 기도를 올리게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했어요. 그 뒤에 문무왕은 그곳에 정식으로 절을 짓고 사천왕사라고 하였어요. 당나라의 침략이 또 한 차례 있었지만 문무왕은 같은 방법으로 물리쳤지요. 수상하게 여긴 당나라 고종은 악봉비를 보내 사실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문무왕은 가짜 사천왕사를 꾸며 사신을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사신이 가짜 절임을 눈치채자 할 수 없이 황금 1000냥을 주어 입막음을 했어요.
그 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마찰이 없어 태평성대가 이어졌지요. 681년 문무왕은 세상을 떠났어요.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으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에 따라 문무왕은 동해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 묻혔어요. 그것이 바로 문무왕 수중릉이랍니다. 문무왕은 어떤 왕인가요? 문무왕은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의 누이 동생인 문명태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660년에는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정벌했고 668년에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를 무너뜨렸어요. 그 뒤에는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당나라의 야심에 맞서 당나라군과 전쟁을 벌였어요. 마침내 676년 대동강 이남에서 당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진정한 삼국통일을 완성했죠. 한편으로는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어요. 문무왕은 정말 용이 되었을까요? 문무왕은 생전에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유언대로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냈어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의 바위섬이 바로 문무왕의 무덤이라고 해요. 문무왕이 실제로 용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삼국유사에는 용이 된 문무왕이 외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가끔 등장해요. 문무왕은 왜 동해에 묻혔나요? 문무왕이 묻힌 곳은 신라 때 동해구라고 불렸는데 신라는 개국 초기부터 왜구와 해적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그들은 동해구에 상륙한 뒤 바닷가 마을을 주로 노략질했지요. 삼국통일을 이루기는 했지만 문무왕에게는 여전히 남쪽의 왜구 등이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동해에 장사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힘을 빌리는 비법.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삼국통일에 당나라의 힘을 빌렸는데 당나라는 이것을 빌미로 신라 땅까지 차지하려 들었어요. 문무왕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알아볼까요? 정보가 곧 힘이에요. 삼국통일 과정에 끼어든 당나라의 속셈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는 꿍꿍이었지요. 사실 당나라가 50만 대군을 앞세워 침략한다면 신라로서는 막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당나라에 있던 김인문이 그 정보를 얻었고 의상대사가 급히 신라에 알렸어요. 그래서 신라는 대책을 세울 수 있었죠. 이처럼 누군가와 상대할 때는 정보가 중요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마다 이긴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절실하면 방법이 생겨요. 당나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신라는 명랑법사의 신통력을 동원했어요. 명랑법사는 부처님의 힘은 물론 용궁에서 술법을 터득하여 용왕이 맡은 바다를 다스리는 힘도 지녔다고 해요. 부처님과 용왕 같은 존재의 힘을 빌리려면 특별한 정성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절을 지으려 했으나 시간이 촉박했어요. 할 수 없이 가짜 절을 꾸미고 기도를 올렸어요. 잔꾀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절실함이 가슴을 울리는 대목이에요. 나라를 지켜낸 진짜 힘은? 문무왕은 죽어 동해에 묻혔지만 그 넋이 정말 용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명랑법사의 신통력으로 당나라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문무왕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지 말란 법도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마음가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런 마음이 나라를 지켜낸 진짜 힘이 아니었을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문무대왕릉. 대왕암.
문무왕 수중릉. 문무대왕릉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동길리 앞바다에 있어요. 크고 작은 바위에 둘러싸인 가운데에 넓적한 돌이 있는데 이 돌 밑에 문무왕의 유골을 묻히고 대왕암이라고 했대요. 한편으로는 문무왕의 유골을 바위에 뿌렸다는 주장도 있지요.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문무대왕릉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견대를 지었고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근처에 가문사를 지었어요. 가문사 금당 아래엔 공간을 만들어 동해의 용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대요. 문무대왕릉이 바라보이는 이견대.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85년 구주 오소경 설치. 692년 설총 이두 정리. 698년 대조영 발해 세움. 751년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지음. 나라를 지키는 필히 만파식적. 통일신라 7세기. 신라 제31대 임금 신문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의 아들이에요. 신문왕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또 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아버지께서 용이 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이로다. 신문왕은 이따금 가문사를 찾아 동해에 묻힌 아버지를 기렸어요. 가문사, 신라 때 경주에 있던 절.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지었다고 함.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바다 일을 맡아보는 관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웬 소란인가? 폐하, 큰일이옵니다.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는 겁에 질려 허예진 얼굴로 동해 한복판에 작은 산이 불쑥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산은 지금 가문사 쪽으로 떠내려와 물결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신문왕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곧바로 하늘의 이치를 살펴 점을 치는 일관을 불렀지요. 도대체 모를 일이구나. 어서 알아보아라. 일관은 점을 치고 나서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의 용이 되신 문무왕과 본디 성인이셨던 김유신 장군께서 신라를 굽어 살피사 큰 보물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서 동해 바닷가로 나가 보시옵소서. 신문왕은 좋은 날을 가려 이견대에 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작은 산이 잘 보였어요. 오, 물결 따라 움직인다고 하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자니 궁금증이 생겨서 곁에 있던 신하가 명령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신하 몇몇이 작은 산을 향해 배를 저어갔지요. 신하들이 돌아와 보고했어요. 산의 모양새는 거북머리와 비슷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왜 거기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듯 하옵니다. 신문왕은 가문사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한낮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순간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하늘과 땅이 쾅쾅 울리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쳤지요. 어이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온 세상이 뒤집힐 듯 사나운 날씨는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날씨가 개자 신문왕은 직접 작은 산에 가보았어요. 바로 그때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이 나타나더니 신문왕에게 검은 옥대를 바쳤어요. 옥대,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대나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건 무슨 까닭인고? 두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나무도 하나로 합쳐져야 소리가 나지요. 임금님께서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나라와 백성이 두루 평안해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문무왕께서는 바다의 용이 되시고 김유신 장군께서는 하늘의 신이 되셨습니다. 두 분께서 큰 보물을 임금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문왕은 기쁜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두 분은 저 세상에서도 신라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신문왕은 동해로 돌아가는 용에게 오색 비단과 금옥을 내려주었답니다. 신하들이 대나무를 베어오자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닷가로 돌아왔어요. 이럴 수가, 작은 산이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저 꿈결 같기만 합니다. 신문왕은 궁궐을 향해 출발했어요. 신문왕이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닿았을 때 태자가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림사, 경상북도 경주시 함월산에 있는 절. 태자에게 대나무와 옥대를 보여주었지요. 옥대를 찬찬히 살피던 태자가 말했어요. 옥대에 달린 용 장식은 모두 진짜 용이옵니다. 신문왕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한낱 장식이 아니란 말이냐? 태자가 빙긋이 웃으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용이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옵소서. 태자는 옥으로 만든 장식을 하나 떼어 시냇물에 살짝 담갔어요. 그러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용 장식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검푸른 용으로 변해 푸르르 하늘로 솟구쳤어요. 오, 세상에, 정말로 살아있는 용이로구나. 신문왕과 신하들은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놀라움에 입을 딱 벌린 채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신문왕은 한참 만에 겨우겨우 말했어요. 이렇듯 진귀한 보물이 우리 신라로 들어오다니 옥대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로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신문왕은 용이 올라간 자리가 어느새 못으로 변한 것을 보았어요. 신문왕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으뜸 기술자에게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했지요. 그 뒤 신문왕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물창고에서 피리를 꺼내 불었어요. 피리를 불면 적군이 제풀에 물러났어요. 아픈 사람들은 저절로 병이 나았어요. 가뭄에는 단비가 내리고 장마에는 비가 그쳤어요. 거센 비바람과 파도도 금세 잠잠해졌지요. 거센 파도를 잠재우듯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답니다. 나라를 지키는 피리 만파식적. 만파식적. 신비한 피리 만파식적은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예요. 하루는 해관 박수청이 동해에 난데없이 작은 산이 나타나 가문사 쪽으로 떠내려왔다고 보고했어요. 일관 김춘질이 귀한 보물을 얻을 것이라고 하자 신문왕은 신하들과 함께 동해 바닷가로 갔지요.
신하들에게 살펴보도록 하니 사내 모양 새는 거북 머리 같고 꼭대기에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에는 합쳐져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이튿날 한낮에 대나무가 합쳐지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비바람이 7일 동안이나 몰아쳤어요. 파도가 잠잠해지자 신문왕이 직접 작은 산으로 갔는데 용이 나타나 옥대를 받치며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라고 일러주었어요. 신문왕 일행이 대나무와 옥대를 가지고 궁궐로 돌아오는데 마중 나온 태자가 옥대에 용 장식 하나를 떼어 시냇물에 담갔더니 용으로 변해 솟구쳤어요. 또 용이 하늘로 올라간 자리는 커다란 못이 되었고요. 그 못을 용연이라고 불렀어요.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천종고라는 보물창고에 간직했어요.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백성들의 병이 나았으며 가뭄에는 단비가 내리고 장마에는 비가 그쳤다고 해요. 거친 물결을 잠재우듯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답니다. 만파식적이 정말로 있었나요? 이에 대한 해답은 당시 신라의 사정에서 찾아야 해요.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왕비의 아버지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신문왕은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어요. 또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치다가 귀순한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이자 그를 따르던 무리가 반란을 꾀했어요. 반란을 잠재웠더니 이번에는 조용하던 왜구가 날뛰었어요. 만파식적은 안팎으로 불안했던 시기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신라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만파식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파식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만파식적의 실제 모양은 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대금은 한자로 적이라고 하는데 대나무로 만들어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신문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신문왕은 신라 제31대 임금으로 이름은 정명이며 문무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즉위 초기에 김음돌의 반란 등 위기를 겪은 신문왕은 과감하게 귀족 세력을 억누르면서 왕권 강화에 힘썼어요. 구주호서경 제도를 두어 지방 행정 조직을 튼튼히 하는데도 힘을 기울였지요. 구주란 전국을 상주, 양주, 강주, 웅주, 전주, 무주, 한주, 삭주, 명주의 9주로 나눈 것을 말해요. 주 밑에는 군과 현을 두었는데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어요. 또한 한반도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수도를 보관하기 위해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금관경, 김해의 5소경을 두어 지방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했어요. 한편으로는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기도 했지요. 이렇듯 신문왕은 여러 제도를 갖추어 통일 신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임금이에요. 만파식적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만파식적의 만파는 수많은 물결이란 뜻이에요. 물결은 정치적인 불안이나 혼란을 상징하기도 해요. 만파식적은 그런 근심과 걱정을 없애라는 필이란 뜻이지요. 만파식적의 신비로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만파식적 이야기에서 갈라졌던 대나무가 합쳐지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것이며 하늘에 올라 신이 된 김유신 장군과 물 밑으로 들어가 용이 된 문무왕이 합쳐지는 것을 뜻해요. 문무왕이 그런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얻었다는 것은 두 성인의 힘과 능력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나타내요. 즉 신성한 왕권을 물려받은 신문왕이 더욱 강한 신라를 만들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대나무로 왜 피리를 만들었을까요? 피리는 보물이기에 앞서 악기예요. 악기는 조화를 지향하지요.
조화로운 곳, 물 위의 작은 산에서 자란 조화로운 물건, 합쳐진 대나무로 조화로운 기운, 김유신과 문무왕을 받아 만든 피리이니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가문사. 가문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던 절이에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세웠는데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절터와 3층 석탑만 남아있어요. 절의 기록에 따르면 가문사는 문무왕이 왜구를 막기 위해 짓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아들인 신문왕이 마무리했대요. 가문사의 금당 아래에는 동쪽으로 난 구멍이 있는데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뚫어놓은 곳이라고 해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초기의 석탑을 대표하는 것으로 장중하고 응대한 멋을 풍겨요.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81년 신라 제31대 신문왕 왕위 오름, 685년 구주오소경 설치, 698년 대조영 발해 세움, 751년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지음.